생생한 정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정치를 부탁해. 매주 월요일 두 분의 여야 국회의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정치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함께 해법까지 우리 찾아보고 있죠. 정치를 부탁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의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뵙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완수 의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을 이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순이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총리 후보자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재인 정부 첫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의원과 함께 인사와 관련된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한정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사실상 유감 표명을 했죠. 또 양해를 구한다.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 말씀을 했고요. 또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미 또 사과의 뜻도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이 문제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은 총리 인준을 동의하기로 오늘 예. 발표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아직 좀 결론을 못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대승적 견지에서 지금 국민적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칙에 조금 위배된 부분은 아쉽지만 네. 이 정도 가지고 총리를 인조를 안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여론들이 서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 예. 박원수 의원께서 건너편에서 지그시 웃고 계셨는데 일단 당론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잖아요. 예, 저희들은 이번 오늘 의총에서 예.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뭐 논평을 좀 해주시죠. 김한정 의원 말씀도 있으셨고.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것은 예. 대선 전에하고 조금 입장이 달라지셨어요. 예.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 이번에 이 사건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인데 그동안의 단골 메뉴로 이렇게 5가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발표한 예. 공직에 배제하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단골로 이렇게 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이게 5가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포함해 가지고 예. 공직에 배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새 정부에 그것도 총리 이 후보자부터 예. 이 5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만약에 어기는 경우에 뭐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예.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에 대한 신뢰를 과연 예.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이 박원수 의원의 반론에 대해서 김한정 의원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지적할 수 있고 또 야당은 그래야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적 눈높이를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국민의 뜻 그리고 국민의 그런 이해를 예.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이낙연 총리 어떻게 저런 사람을 총리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예. 특별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였고 또 왜 이런 사태가 왔습니까?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 지금 예. 인수를 했는데 지금 국정 안정 그리고 빨리 새로운 개혁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서도 야당이 이번에는 조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좀 큰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얘기를 좀 진행을 좀 해보면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를 갔잖아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만나고 사당 원내대표를 다 만났는데 특별히 위장전이 뭐 이런 게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관계없이 투기성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를 하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던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도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박완수 의원 이 정도면 어떻게?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지금 그 수석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예. 뭐 국정을 빨리 이렇게 공백이 없어야 되니까 좀 협조해 달라. 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위장 전입도 이렇게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 도둑질이나 그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이지 좋은 살인이 있고 뭐 나쁜 살인이 있나요? 위장 전입은 오히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이렇게 전입하는 것 못지않게 그 강남에 교사 자리를 얻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건 더 나쁘다. 어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면 위장 전입이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5가지 공직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명은 수석의 그 이야기는 좀 적합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종 의원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는요. 이게 1989년에 부인의 문제였는데요. 예. 부인이 교사신데 학교 좀 편하게 다니려고. 자유한국당은 이게 더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또 이게 잘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본인은 또 이낙연 총리는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없었어야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왜 위장 전입 문제가 인사 원칙으로 섰는지를 한번 곰곰이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8년 9년 동안에 줄줄이 장관 나온 사람들은 다 위장 전입 그리고 무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그런데 김 의원님 이 이야기가 나온 원인 제공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김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도 다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위장 전입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총리나 장관에 임명된 분도 있고 낙마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나 하면은 직접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바로 약속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첫 인사 그것도 가장 상징적인 총리 인사에서부터 바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한 것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이 어기고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 위장 전입 자체가 정말 뭐 총리를 직을 수행하는데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니더라 해도 있는 대통령 약속의 문제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실 그 지금 뭐 전 정부 또 그러니까 또 그 전에 국민 정부도 말씀하시고 참여정부도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위장 전입 문제를 비롯한 이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임용 기준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6월 말까지 이걸 하겠다는데 야권 일각에서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냐면 검증받는 사람이 셀프 기준을 만드냐? 이게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한종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그 일리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국회 정세균 의장께서 사당의 원내대표를 다 같이 만나서 이 문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검증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고 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좋겠다. 대부분 다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듣고요. 또 앞으로 국회에서 조금 더 이 작업을 진척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인사원칙 부분 때문에 국정이 지금 난맥상에 빠지는 이런 일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만드는 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 사회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법과 룰을 항상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든지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만들게 되면은 이걸 만약에 느슨하게 만들면 국민들이 지탄을 하게 될 것이고 납득하기 곤란하죠. 만약에 이걸 엄격하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 인재를 국정에 발탁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까지 오는 것이고 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국민이 상식적으로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중요한 것이지 기준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드는 거 이 정말 좀 오히려 신중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화제를 조금 돌려볼게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자 폭탄이 또 국민적인 화제가 됐고 논란도 됐는데
이게 사실 받아본 의원들 얘기를 인터뷰를 해보면요.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태도라 이런 의견들을 내는 반면에 이게 다소 과도하지만 이 정치 참여의 하나다.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이해를 해야지 국민들을 왜 설득하려고 그러냐. 이런 의견들도 있다면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정 의원. 정치인은 욕먹는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욕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치 안 해야 되죠. 예. 근데 욕먹어도 정당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욕설이라든지 폭언 이건 사실 폭력이거든요. 예. 또 그게 집단화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국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저는 국민들한테 맡겨야 된다. 저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100만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는데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리창 한 장 안 깨고 이제. 근데 오늘 이현주 해산하는 의원 겁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이거 조직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조직을 해도요. 저는 이 부분들도 큰 흐름에서 예. 자정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억울하죠. 예. 근데 또 지금 뭐 특정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 제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당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예. 표현에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어요. 뭐 예. 하자 있는 물건 아하. 비슷한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예. 국민들 또는 다른 타당 지지자들을 좀 자극한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좀 자, 자숙해야죠. 저는 다른 데 의견이요. 이걸 문자 폭탄 이걸 양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예.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문자 폭탄은 우리 사회 또 다른 심각한 폭력이고 테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남과 다른 자기와 생각이 다른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문자 폭력을 쓰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 완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또 소통을 가로막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이 문자 폭탄 자체가 예. 바로 백건주의의 소산이고 없어져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욕설을 동원한 문자 폭력 폭탄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듣죠. 정치를 부탁해 총리 인준 난항 등 전국 분석과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자유한국당의 박완수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정치를 부탁해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자유한국당의 박완수 의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조사 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막판에 불거져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취임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조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먼저 박완수 의원께 드리죠.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은 이미 사법기관의 그 판단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기관 판단 과정에 있는 것을 서훈 후보자가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볼 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은 직원들 줄 세우기나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 그리고 과거에 보면 국정원이 물론 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정치 대한민국 그 정치 큰 사건 중심에 항상 국정원이 등장을 했는데 예. 서훈 원장 후보께서는 원장에 취임하시면은 이런 어떤 과거의 사항들 들춰내고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오해를 받는 발언보다도 오히려 국정원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을 해 나가는데 방향을 바꿔 나가는데 저는 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정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동의하고요. 예. 이런 조사 과정이 지금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고 범법행위거든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예. 또 당연하게 벌어진 것이 지난 몇 년의 일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적폐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치 중립, 정치 단절 의지의 차원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거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치 보복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서훈 원장 후보자는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은 분명히 하겠다. 자기가 네. 국정원 출신이고 국정원 누구보다 예. 아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천명한 만큼 네. 좀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국정원장은 자리 자체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검증이라는 게 어느 후보자보다도 이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고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서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국정원의 개혁 의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뭐 오늘도 서훈 그 후보자에 대해서 그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역대 정부 국정원장들이 대부분 취임할 때 뭐 앞으로 국내 정치는 관여하지 않겠다. 예. 그날 남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들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뭐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해가지고 전 정부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그런 그 자체가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네. 행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훈 원장 후보자의 말씀대로 국정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예. 대통령의 의지와 같이 정권 차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또 그 개혁의 내용이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정원 셀프 개혁이 돼서는 안 되고 제3자라든지 또 국가정보 파트의 아주 전문가 이런 예. 분들이 참여하는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개혁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뭐 생각하거든요. 국회 정보위도 같이 그렇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실 그렇습니다. 거고요. 김한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0년 전에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야 간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때 국정원 당시는 처음에는 이름이 안기부였죠. 예. 그 개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종찬 원장이 초대 국정원장으로 국민의 정부 임명이 돼가지고 그 당시 안기부는 정치 사찰이 주 업무였던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의 아주 거의 정치적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리고 김대중 뭐 엑스파일 그리고 뭐 비방 흑색선전까지 공장을 차려놓고 하던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을 큰 잡음 없이 해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맡겨주시면 저는 서훈 원장 후보 잘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대북 전문가입니다. 국내 파트 담당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대북 전문가입니다. 북한의 2년인가 뭐 주제도 예, 있었죠.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분하고 같이 평양을 우리가 대통령 모시고 그러시군요. 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개입 하라고 시켜도 안 할 뿐입니다. 예.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저도 예. 기대합니다. 자, 국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새 정부 출범의 첫 번째 임시국회 오늘 시작이 됐죠. 예.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일자리 추경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콕 집어서 하겠다는 입장이시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맞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먼저 박한수 의원께 여쭤보죠. 추경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물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느냐 하는 네. 그런 논란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가 시대적인 과제라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예. 단지 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십조, 1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의 활력을 통해서 부가가치도 늘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인데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단기적이고 또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세를 예고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과거처럼
과거 잘못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맨날 적폐 청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든 걸 대통령 한마디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이 움직인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이것도 전부 입법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런 것이 모두가 이루어지고 예. 또 공공 부분에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하여튼 이 아닌가. 부분이 후보 예. 시절에 가장 대표적이고 국민들이 가장 공감했던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요,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지금 이 현실 인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민주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 이 일자리 문제를 지금 해결해 놓지 못하면은요,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하면은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예. 갈 것이라고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요. 4월 현재 11.2%입니다. 예. 1999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됐습니다. 예. 전체 실업률도 4.5% 이상 확대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거는 긴급 재난처럼 경제적으로도 심각성 위기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게 예. 하나 우선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10조 원 규모 추경 예산이 새로 세금을 걷어서 만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수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많이 걷어놨어요. 예. 증세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우리 아까 박 의원 지적대로 공공부분 일자리를 이제 내려놓으면 앞으로 이게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있지 않냐. 우리 경제 성장할 예.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일자리는 또 우리 사회가 필요한 행정 복지 또 창업 지원 등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에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요. 예. 국가적으로 도움되는 일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그 증세 부담이나 앞으로 재정 압박 요인이 심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문제지 예. 방향 자체가 문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시급성을 갖고 있고 또 국민들한테 부담도 네. 많이 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당론이죠.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까지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초반 내각 구성부터 상당히 이제 난영을 겪다 보니까 사실 협치해야 된다 뭐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지금 바뀐 지가 몇 달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박한수 의원부터 여야 바뀌시니까 어떻게 달라지고요. 또 이 협치라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는 어떻게 부응해 나갈지 그 부분도 좀 말씀 좀 들어보죠. 저는 이 협치를 이제 말로만 할 때가 아니다. 예. 직접 행동을 표현해야 될 때고 이 대통령께서 이제는 처음 초심 그대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 정파나 정당의 대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여야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셨듯이 정말 이제는 대통령께서 예.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정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정부 여당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역지사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 야당 이제 자유한국당도 그 집권했을 때 야당에 대한 기대감처럼 예. 또 우리도 이제 여당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포용력과 또 합리적인 이 네.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로 알겠습니다. 임하면은 예. 국회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여야가 바뀌셨는데 안 바뀌셨다고 정치를 하시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자유한국당의 박한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가 안 와서 걱정인데요. 수요일 날 비 예보가 있는데 내일이라도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김동완의 세계는 우리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